안녕하세요. 숙명여대 국제팀입니다. 이번 영상은 국제교류 프로그램 인포메이션 세션, 즉 숙명여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총망라한 설명회 자료입니다. 파견학생 선발 절차 및 방법, 즉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관련된 세션입니다. 교환학생 선발 전형 일정은 크게 1차 모집과 2차 모집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차 모집은 매 학년 1월 말, 2월 초에 저희가 선발 공지를 내게 되고 2월 말쯤에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전형은 학기가 시작되면 진행이 됩니다. 2차 모집 같은 경우에는 7월 말, 8월 초에 공지가 되고 8월 말쯤에 저희가 지원서를 받아서 학기가 9월 달에 시작되면 전형이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런 본격적으로 이제 선발 및 파견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섹션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본교 전형을 통과를 하셔야 되는데, 본교 전형은 저희가 모집 공고 진행하고 온라인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은 다음에 공통면접, 어학면접을 보고 그리고 학교 배정이 이루어지고 교내 합격자가 발표가 되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본교 전형이 마무리가 되고요. 이러한 본교 전형을 통해서 파견교에 배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본교 오리엔테이션이 진행이 되고 파견교별로 2차 어플리케이션, 그쪽 학교에 저는 교환학생으로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라고 그쪽 학교에 보내는 2차 어플리케이션이 진행이 되고 그쪽 학교에서 최종적으로 교환학생으로 받아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입학허가서가 나오면 그것을 수정을 해서 비자를 미리 한국에서 받고 가야 되는 경우에는 비자 취득을 하고 파견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파견교에서 다 수학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수학 종료 보고를 하셔야 되고 보고서를 다 작성하시고 학점 인정 절차까지 마무리하고 나면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아까 학사력 파트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견 국가 및 파견 대학에 따라서 절차상의 차이, 순서상의 차이 혹은 시점상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지원 자격은 교환학생 혹은 일반 교환학생, 복수학위생, 자비교환학생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갖춰야 되는 지원 자격 요건, 즉 미니멈 요건들을 정리해서 기재한 자료입니다. 일반 교환학생과 복수학위 프로그램의 경우에는요, 학부 기준 2.7 이상이어야 되고 대학원 기준 3.0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비교환도 동일하고요. 어학 성적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교환 복수학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CBT 200점, IBT 72점, 기관 토플 533점, IELTS 6.0 이상을 취득한 학생이어야 되고요. 모두 다 또는입니다. 파견대학의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은 일반 교환 프로그램, 복수학위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비교환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평점과 어학 성적 기준이 우리 대학에서 요구하는 이 미니멈 기준만 채우면 되느냐? 아닙니다. 각 학교에서 미니멈 요건의 플러스로 이러한 학점 요건을 만족을 시켜야 돼요. 혹은 토플 점수는 몇 점 이상이어야 돼요 라고 교환교에서 스페시파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즉 예를 들어서 A 파견교가 우리는 4.3 만점에 3.0 이상인 학생, 그리고 토플 IBT 80점 이상인 학생만 지원할 수 있어 라고 하면은 72점, 2.7 이상만 되면 그 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지원 자격 또한 모두 만족을 하셔야 됩니다. 기타 요건 같은 경우에는 학기 요건이 있습니다. 2학기에서 6학기 재학 및 휴학생인데 예를 들어서 이 용어에 대해서 상당히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파견 학기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파견 학기 기준으로 7학기 이내로만 파견이 가능합니다. 즉 7학기를 이미 이수한 학생은 파견이 불가능합니다.
정규 대학 교육 과정이 4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8학기에는 졸업사정이 들어가게 되고 그 이전까지만 외부 학점 인정이 가능합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일종의 외부 학점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8학기에는 파견이 어렵다는 점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어학 성적에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IBT 72점, 토플, ITP, 기관 토플 533점, IELTS 6.0 이상이어야 되고요. 이 언어권별로 요구하는 성적이 다 달라지는데 영어권 먼저 설명드렸고, 중국어나 일본어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 전형에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미니멈 기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대학, 일본 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학 자체에서 기본적으로 성적 요건이나 이런 것들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왜냐하면 어학과정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학생 여러분들께 더 좋은 기회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HSK 성적이나 JLPT 성적을 기본적으로 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즉 미니멈 기준을 저희가 숙명여대 자체적으로 설정을 해두지는 않았고요. 대신에 중어 중문과 어학면접과 일본어과 어학면접을 보셔야 됩니다.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같은 경우에는 A부터 C등급까지 나뉘어져 있는 델프, 괴테 혹은 델레 성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자비교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미니멈 어학기준 성적이 별도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파견교에서 요구하는 성적 기준만 만족하면 됩니다. 일반 교환 같은 경우에는 상기 기준과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 대학의 지원 자격을 모두 고려해서 높은 성적 기준을 만족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중국어권과 일본어권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요구하는 미니멈 성적 기준은 없지만 지원하는 대학에서 HSK 성적이나 JLPT 성적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HSK 성적이나 JLPT 성적을 꼭 올리셔야 된다는 점. 본인이 성적을 소지하고 있어야지 해당 대학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 이러한 점들은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학사 경고를 제외하고 다른 학칙에 의한 징계 사실이 있는 자, 국제교육 프로그램에 중도 포기 이력이 있는 자, 파견 종료 후 바로 졸업하고자 하는 자,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조기 졸업하는 학생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파견 종료 후에 바로 졸업하는 것은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교환학생을 한 번 더 갈 수 있나요? 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기억이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지원을 해서 또 나가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교환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재학 중 1회에 의해서 파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환학생의 기회는 딱 한 번만 주어집니다. 대신에 일반 교환 파견교 중 재지원 가능한 대학들이 좀 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에 위치한 교류 불균형 대학, 즉 숙명여대에서는 파견이 되지 않았지만 그쪽 해당 대학교에서는 숙명여대로 교환학생이 많이 오고 있는 대학이라든가 아니면은 많은 기간 동안 교류가 없었던 대학이라든가 그러한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가 리스트상에 표기를 해두어서 재지원 가능한 대학, 교류 불균형 대학이라고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러한 일반 교환 대학 중 일부거나 혹은 자비교환으로 이번에는 그냥 파견이 되고 싶습니다. TO에 제한이 없는 자비교환 프로그램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한 번 더 지원하실 수 있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교환학생 2로 유형을 선택을 하셔서 지원을 하셔야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방법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알아보죠. 이러한 지원 자격 요건을 다 만족을 시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지원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지원한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서류를 통합을 해서 지원을 하셨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으로만 지원이 완료가 되면은 학교에 별도로 와서 제출해야 될 서류는 없습니다.
지원자 공통으로 지원 서약서, 인적 정보, 공인어학 성적 정보, 지원 동기 및 학업 계획서, 1지망에서 10지망까지의 지원 대학 리스트,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영어권 지원자의 경우에는, 즉 영어 성적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영문 지원 동기 및 학업 계획서를 추가적으로 작성하셔야 되고요. 이 영문 지원 동기 및 학업 계획서는 공문 지원 동기 및 학업 계획서와 내용이 동일해도 되고 별도로 작성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자, 이렇게 지원이 완료되고 나면은 저희가 지원 마감한 다음에 명단을 다 확인을 해서 재무팀의 도움을 받아서 국제교류 프로그램 전용료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등록금 납부하실 때와 동일하게 저희가 모든 학생 개개인별로 가상계좌를 부여를 해서 1인당 2만원의 전용료를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를 하시면 되고요. 가상계좌 번호 확인할 수 있는 시점, 그리고 납부 기간, 이런 것들은 전형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안내를 해드리고 공지를 해드립니다. 카카오톡 알림톡 문자로 확인 후에 포털에서 고지서 출력하셔가지고 등록금 납부하듯이 2만원 납부하시면 되고요. 학생들 중에 카카오톡 알림톡, 그러니까 숙련여자대학교를 차단시켜 놓거나 아니면 뭔가 무음 처리를 해 놓거나 알림 설정을 해제해 두셔가지고 이 문자를 못 받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숙련여자대학교에서 오는 카카오톡 혹은 문자, 푸시 메시지 이런 것들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설정을 미리 해두시는 것도 혼란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온라인 지원서 작성과 서류 업로드 그리고 전용료 납부까지 완료가 된 지원자는 지원 시점상에서 해야 될 일들은 모두 다 끝난 거예요. 그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인 전형이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지원 자격 요건을 만족시켰는지 여부를 서류 심사를 통해서 체크를 하게 되고, 서류 심사를 통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통면접, 지원자 전원에 해당되는 공통면접이 진행이 되고요. 아까 중국어권, 일본어권은 JLPT나 HSK 성적이 변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어학시험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중국어권, 일본어권 지원자의 경우에는 어학시험을 보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이러한 점수들을 모두 다 총합하여서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통면접은 지원자 전원이, 중국어권, 일본어 어학시험은 해당 언어권 지원자 전원이 참가해야 되고요. 이러한 면접의 불참 시에는 자동으로 불합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꼭 꼼꼼하게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러한 총점이 종합이 되나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전학력 누계 평점이 30%, 어학 성적이 30%, 공통면접 점수가 40%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영어권, 프랑스어권, 독일어권, 스페인어권의 경우에는 어학 성적 30%가 본인이 제출한 어학 성적 점수로 들어가게 되고요. 중국어권, 일본어권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어학시험, 어학면접 점수가 이 어학 성적 30%로 환산이 되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공통면접 40%에 해당하는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공통면접을 보셔야 되고, 공통면접은 지원자 전원이 참가해야 된다. 불참 시 불합격 처리가 된다는 점은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가산점이 있습니다. 100점 만점 이외에 가산점이 주어지는데요. 정규 학기 및 개설 학기 원어 강의를 이수한 학생에게 이수 완료 과목당 0.5점의 가산점을 최대 3점까지 부여하게 됩니다. 교환학생 학점 인정 같은 경우에는 학사팀에서 주관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요. 기본적인 사항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20학점 내에 16학번부터는 18학점 내에서 연간 36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고요. 파견교에서 F를 받아오는 학생이 심심치 않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파견교에서 F를 받은 학점 같은 경우에 본인이 취사 선택해서 F학점은 학점 인정을 안 받을래요 라고 할 수 없습니다. 파견교에서 취득한 F학점까지 모두 다 숙대 성적으로 인정을 받으셔야 된다는 점,
이러한 부분들 꼭 유념하셔서 F학점 받지 않도록 유의를 해주시고, 전공 선택 필수, 교양 일반 핵심 중에서 교과 부분을 선택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아무리 파견교에서 A, B, C, D로 환산이 되는 레터 그레이드를 왔다고 하더라도 숙명여대 성적표에 학점 인정을 진행을 할 때에는 패스 또는 페일로 모두 환산을 해서 진행이 됩니다. 학점 인정 관련된 추가적인 사항은 주관부서인 학사팀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라고 하면은 학사팀에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국제교류 프로그램 지금 코로나19 관련 사태로 인해서 많이 걱정도 되시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막막하신 부분도 있을 텐데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 관련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을 순식간에 할 수 있다거나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준비를 해 나가신다면은 코로나 관련 사태가 잠잠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해외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글로벌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준비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은 미리미리 챙겨서 준비하시는 멋진 숙명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시 캠퍼스에서 다시 만난 날을 기대하면서 이 설명회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